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49만 1,00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6만 5,457명, 완치 205만 2,10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3만 5천 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 2명이 코로나로 잇따라 숨졌습니다. 땅그랑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교민 남성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 9일 숨졌으며 동부자바 수라바야에서 감염된 한인 남성은 병실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특히 두 교민 모두 귀국을 위한 전세기를 예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 감염으로 증세가 악화할 수 있는 한인은 현지 병원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 앰뷸런스 전세기로 신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누적 한인 감염자는 253명이며 이 중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는 백신 생산을 위한 보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당 MOU를 통해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공급과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해당 백신을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식약청 관계자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인도네시아에 2천만 회분의 백신을 배송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을 했지만 여전히 긴급 사용 목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백신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며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90%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사회활동 제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백신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백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하루 100만 명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7월까지 민간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250만 명으로 접종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8월까지 하루 5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건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3,1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으며 8월까지 4,500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루 백신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달 인도네시아발 입국자 총 5,258명 가운데 내국인 132명, 외국인 108명 등 총 240명이 입국 과정에서 확진되자 이달 4일부터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지가 없으면 비행기 티켓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13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하는 입국자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결과지를 제시해야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실로암병원 체인 28곳과 9개 병원 검사소만 한국 입국용 PCR 검사소로 지정했다며 자카르타에 9곳이 있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를 중하위 소득국가로 강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7월에 중상위 소득국가로 등급이 오른 바 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하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등급 하락은 인도네시아의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19년 4,050달러에서 3,870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가 등급을 다시 중저소득 국가로 낮춰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인데프 경제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이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정규직을 꼽았으며 정규직 비율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21.8%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자바와 발리에서 시행된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로 인해 2021년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성장률이 3.7에서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기 전 성장률 전망치 5.3%에 비해 1%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7월 둘째 주에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첫째 주에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가 완화된 후 8월 중순까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후 3분기에 5% 이상 성장하고 4분기에는 그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은 886조 9천억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시기 지출은 1170조 루피아로 나타나 상반기 재정 적자는 283조 2천억 루피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9.1% 증가하였으며 이 중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출이 크기 때문에 지출 역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자들에게 다바발리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 시행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가 노동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해고를 가중시키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상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현 상황을 현명하게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각 지역의 노동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화를 했다며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오는 7월 20일까지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택근무 의무화, 매장 내 식사 금지, 쇼핑몰 임시 휴업 등 대부분의 상업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 해피프레시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료품 배달 플랫폼 해피프레시가 진행 중인 투자 유치 라운드에 네이버, 미래에셋, 스틱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라인벤처스 등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가 대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3,300만 달러 수준이며 이는 전체 투자 유치액 6,500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피프레시는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2억 500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올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차량 공유 플랫폼 그랩에 이은 또 하나의 동남아시아 투자 대박 사례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피프레시는 고객이 앱에서 필요한 식료품을 주문하면 장보기 직원이 대신 매장에서 장을 본 뒤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며 본사는 자카르타에 있지만 인근 국가인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상당수 동남아 지역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성공한 뒤 인근 국가로 진출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요 상업지구의 사무실 공실률은 올해 2분기에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자카르타 상업지구의 2분기 사무실 공실률은 20.8%로 지난 분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특히 사무실 입주율이 처음으로 80% 미만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실률은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연말까지 최대 2.5% 증가하여 공실률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또한 지난 분기 대비 2.2% 하락하였으며 2016년 대비 20%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와 사무공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자카르타의 사무공간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인기 FPS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무슬림의 성지 카바를 닮은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즉각 해당 게임의 인도네시아 서비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일부 게임 개발자에게 관련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카바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위치한 이슬람 순례의 중심이며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해당 게임은 종교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게임이며 이는 종교 집단 사이에서 무례한 행동을 유발하고 폭력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금지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즉각 소셜 채널을 통해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유저와 안전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 내 콘텐츠 제작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관련 건은 개발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유저에 의해 제작됐던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4위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2023년까지 1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주요 시장인 만큼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며 최근에는 e스포츠 분야에서도 중요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